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보신 것처럼 러브버그와의 전쟁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기자 영상을 보니까 러브버그와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취재는 언제 다녀오신 건가요? 네, 바로 이틀 전인 지난 수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아침 9시에 이제 산을 타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취재를 마쳤던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한 4-5시간 동안 러브버그를 본 건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눈을 감아도 벌레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많이 더워져서인지 하루하루 다르게 러브버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니까 한 기자 팔에도 막 러브버그가 달라붙는 것 같았는데 좀 물리지는 않았나요? 이 러브버그가 유해한 벌레인가요? 아니요, 불행 중 다행으로 러브버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독성이나 질병도 없는데 오히려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네. 러브버그의 유충은 낙엽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도 하고 성충은 꽃의 수분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느리고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은데요. 사람을 보면 막 달라붙는다기보다는 천천히 비행을 하다가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붙는 겁니다. 생김새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러브버그가 우리 곁에 온 지 벌써 3년이라서 저는 좀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는 친숙해졌지만 아직도 러브버그 모습이 조금 적응이 안 된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를 산을 가셨던데 이 러브버그 지금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굳이 산으로 간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3년 전에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주로 이제 서울 경기권 그리고 서쪽, 북쪽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은평구랑 경기도 고양시 일대인데요. 제가 찾았던 봉사는 이 두 지역의 경계에 있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얕은 산입니다. 네.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니 이 봉산이 러브버그 대발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시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브버그가 꼭 봉산에서 탄생한 거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대거 출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산에 대거 출몰한 러브버그인데 왜 우리 곁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된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봉산은 서울 도심에 있는 해발 약 207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얕은 산입니다. 높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있어서 대부분의 곤충이 그렇듯이 러브버그도 빛에 이끌리는 습성이 있는데요. 주변에 높은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는 산에 지내다가 밤에는 아파트 불빛을 보고 내려오게 됐는데 이후로 이제 우리와 계속 쭉 살게 되는 겁니다. 빛을 보고 도심의 빛을 보고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 경기 지역 말고 전국에서도 좀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발견됐다고 하고요. 경기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러브버그가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빨리 등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올해 유난히 덥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모두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작년에는 6월 말에 좀 출몰했고 작년에는 6월 중순쯤, 이번엔 더 앞당겨졌는데요. 점점 더워지는 기후변화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자연활동 공유 온라인 플랫폼에 러브버그의 원래 이름, 붉은 등 우단 털파리를 검색해봤습니다. 지난 2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7일부터 서울 전역에 퍼진 건데요. 실제로 제가 산에서 만난 등산객도 오히려 한 달 전부터 러브버그를 좀 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둘이 항상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러브버그의 별명처럼 러브,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맞댄 채 짝짓기를 하는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짝짓기를 한 상태로 날아다니니까 말 그대로 러브버그인 거네요. 사랑 중인 거예요. 네, 조금 징그럽기도 합니다만 이 러브버그 때문에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가 한번 자료를 마련해봤는데 같이 보시면요. 네, 서울시 자료예요.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이 지난 2020년 4,400여 건에서 지난해 5,600여 건으로 약 27% 정도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시작했으니까 이 민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브버그만 문제가 아닌 게 최근에는 이 팅커벨이라고 그러니까 이 동양 하루살이 이런 새로운 벌레도 생겼는데 이 팅커벨이 이제 좀 사라지나 했는데 러브버그의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SNS에서 많이 검색해 본 건데 네. 이게 5월 9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요. 눈이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동양 하루살이입니다. 영상 이게 속에 지금 네네. 눈인 줄 알았는데 벌레가 이렇게 네.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5월에 모습이. 눈이 내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속의 여성이 손을 마구 흔들면서 벌레를 쫓고 있는데요.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여기도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팅커벨인 거죠? 네네. 지난달 24일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작성자는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이 팅커벨, 동양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서 5회까지만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저 같아도 저렇게 많으면은 기겁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동양 하루살이도 해충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동양 하루살이도 익충입니다. 심지어 2급수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굉장히 깨끗한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동양 하루살이가 많다는 거는 주변 하천의 수질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이 유충도 하천의 유기물을 먹어서 생태계 순환에 도움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은 유충, 해충이라기보다는 익충인 건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징그럽고 좀 생활하는데도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분들도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익충이라긴 하지만 보신 것처럼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고맙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생업에 피해를 보는 상인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물을 뿌리세요. 물이요? 네. 러브버그는 물을 싫어하는데 러브버그가 잘 앉을 수 있는 벽에 좀 물을 뿌려놓으면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브버그가 다가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살충제를 뿌릴 것 같은데 살충제가 아니라 물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까? 네, 살충제는 좀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너무 많이 뿌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대벌레를 좀 예시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4년 전에 이 러브버그처럼 서울 은평구에 대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막 솟구쳤고요. 구청에서도 이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굉장히 많이 뿌렸는데 트랩도 설치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대벌레의 개체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살충제라는 게 대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건데요. 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때의 여파로 러브버그의 포식 곤충, 그러니까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다른 곤충들이 대거 죽는 바람에 지금 3년 전부터 은평구 봉산 일대에서 러브버그가 대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인 건데 대벌레를 이제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렸다가 오히려 러브버그를 없애는 포식곤충이 사라져서 지금 이 러브버그 사태가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 뿌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집에 들어오면 또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좀 방충망을 잘 살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문틈과 창틈 물구멍을 막아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러브버그는 빛과 밝은 색을 좋아합니다. 제 기사에서처럼 저처럼 등산할 때 하얀 옷을 입으시면 안 되고요. 흰 옷을 피해야 하는 거군요. 네, 어두운 옷 추천드리고요. 네. 그 무엇보다 사실 러브버그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길어야 일주일 사는데 2, 3주 후에는 좀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 거고 7월 초에는 사라질 걸로 예상되니 조금만 참읍시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초면은 사라질 테니까 살충제 뿌리기보다는 물을 피하고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기자 지금 아주 러브버그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